이론상 최강, 과, 실전의 증명, 격투기라는 가혹한 실험실에서 이 두 가지 명제는 언제나 충돌합니다. 한 선수는 UFC 챔피언도 이길 수 있다는 가설을 수년간 설파해왔고, 다른 한 선수는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표본을 옥타곤 위에서 3분 만에 해부해버렸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를 이겼던 남자가 무너진 순간 대한민국 격투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연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정한 최강은 누구일까요? 로드FC 웰터급의 새로운 챔피언 윤태영. 그는 UFC 출신 아베 다이치를 원정에서 제압하고 국내 라이트급 최강자 박시원을 꺾었으며 마침내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유일한 서브미션 패배를 안겼던 케무에우 오토니마저 1라운드 TKO로 격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상에 가까웠던 주장들이 어떻게 실체적 진실 앞에서 붕괴했는지 그 데이터를 분석하려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어지는 심층 분석과 뉴스들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중량급의 상징적인 인물, 황인수. 그가 보유한 하드웨어와 스타성은 분명 연구 대상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션 스트링랜드,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UFC 챔피언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그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비교 우위론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격투기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전의 결과값으로만 입증되는 과학입니다. 황인수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결정적인 분기점은 두 번의 검증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검증 무대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주최한 ZFN, Z파이트 나이트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UFC의 최고 결정권자 데이나 화이트가 직접 참관하여 옥석을 가리는 사실상의 공개 오디션이었습니다. 황인수는 승리를 거뒀으나 데이나 화이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UFC가 요구하는 월드클래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평가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검증, UFC 진출의 등용문인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DWCS. 황인수는 이 무대에도 도전했으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세계 레벨의 문턱에서 그는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ZFN에서의 외면과 DWCS에서의 패배. 이 두 가지 사건은 황인수가 UFC 레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태영은 말보다는 결과라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의 최근 행보는 고난도 미션을 하나씩 클리어하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2024년 10월 일본 요코하마 원정 경기에서 그는 UFC 베테랑 아베 다이치를 2라운드 TKO로 제압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없는 적지에서 거둔 승리는 그가 국제 경쟁력을 갖췄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2025년 6월 파이트 매트릭스 점수 81점으로 UFC 라이트급 랭커 수준이라 평가받던 박시원과의 대결에서도 3라운드 TKO 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체급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윤태영의 타격 정밀도가 탈아시아 레벨임을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분석의 정점은 로드FC 웰터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인 케무에우 오토니는 알렉스 페레이라라는 거대한 변수를 통제했던 유일한 선수입니다. 과거 정글 파이트에서 페레이라를 서브미션으로 잡았던 오토니의 이력은 그가 단순한 브라질 용병이 아니라 세계 최정상급 타격가를 공략할 줄 아는 검증된 강자임을 의미했습니다. 황인수가 가설 속에서만 상대했던 페레이라의 대항마가 윤태영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경기 결과는 데이터의 재구성을 요구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요시간 3분 15초, 윤태영은 오토니의 그래플링 시도를 원거리에서 차단하고 타격전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윤태영의 좌측 미들킥이 오토니의 간장, 리버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페레이라의 타격도 견뎌냈던 오토니가 신체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며 쓰러졌습니다. 이는 운이 아닌 철저한 타격 메커니즘의 승리였습니다. 황인수가 검증 무대에서 실패를 겪는 동안 윤태영은 세계적인 레벨의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격투기 팬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이제 잠재력이 아닌 실적으로 이동했습니다. ZFN과 DWCS라는 객관적인 시험대에서 선택받지 못한 황인수의 UFC 챔피언 필승론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윤태영은 UFC 진출 실패나 잡음 없이 오직 실력으로 UFC 챔피언을 이긴 선수를 압도했습니다. 여론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강함과 실전으로 증명된 강함의 차이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치화된 데이터 역시 윤태영의 우위를 가리킵니다. 2025년 3분기 파이트 매트릭스 랭킹에 따르면 윤태영의 평점은 76점입니다. 이는 UFC 웰터급 로스터의 69위권에 해당하며 전세계 상위 87.3%에 위치하는 엘리트 구간입니다. 국내 선수 중 현역 UFC 파이터 고석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최근 검증된 강자와의 대전 기록이 부족하고 DWCS에서 패배한 황인수의 데이터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베 다이치, 박시원, 오토니로 이어지는 윤태영의 빅네임 헌팅 리스트는 그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파이터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기술적 메커니즘의 정밀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인수는 폭발적인 근력과 카운터 펀치에 위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윤태영은 상대의 방어 체계를 해체하는 외과 수술 같은 타격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토니전에서 보여준 레프트 바디킥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플러인 오토니가 테이크다운을 위해 가드를 올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는 습관을 역이용한 전술적 해법이었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의 묵직한 펀치 연타도 버텨냈던 오토니의 내구성을 단 한 번이 킥으로 무너뜨린 것은 윤태영의 타격이 단순한 물리적 충격을 넘어 인체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스나이퍼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대전 상대의 질적 수준, 퀄리티 오브 컴페티션에서 극명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황인수의 최근 전적은 화제성은 높았으나 냉정하게 국제 경쟁력이 검증된 상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윤태영이 최근 제압한 3명의 상대는 각각 UFC 경험자, 아베 다이치, 국내 라이트급 최강, 박시원, UFC 챔피언을 이긴 자, 오토니라는 명확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윤태영의 승리가 스타일상의 상성이나 운이 아닌 어떤 유형의 강자와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육각형 파이터로서의 완성도를 증명한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나 화이트가 황인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확장성의 부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ZFN과 DWCS는 선수가 극한의 상황에서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황인수는 자신의 주무기인 초반 화력이 막혔을 때 경기 운영 능력에서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반면 윤태영은 웰터급에서 184cm라는 사기적인 신체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스피드와 체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에서 UFC 레벨에 부합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데이나 화이트가 찾던 킬러 본능은 황인수가 아닌 그가 주목하지 않았던 로드 FC 챔피언에게서 발현되었습니다. 넷째, 이제 체급 차이라는 물리적 장벽은 두 선수의 대결을 피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황인수는 미들급 84kg, 윤태영은 웰터급 77kg 챔피언이지만 평소 체중과 신장, 윤태영 184cm를 고려했을 때 계약 체중 매치나 통합 타이틀전은 충분히 성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오히려 리치와 거리 싸움에서는 윤태영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데이터상 존재합니다. 황인수가 잃어버린 UFC 레벨 2 권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검증되지 않은 해외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 체급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낸 윤태영과의 대결을 통해 서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윤태영은 알렉스 페레이라를 이겼던 오토니를 꺾음으로써 가상의 최강 논쟁의 종짓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물리력으로 한국 중량급의 새로운 기준값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황인수가 과연 페레이라를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ZFN과 DWCS의 데이터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효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황인수가 윤태영의 정밀한 바디킥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증명에 실패한 자와 완벽하게 증명한 자, 데이터가 가리키는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